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에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러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맵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거하고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본은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 위에 랩핑해 놓은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맵플롯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뭐 물론 C본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쓸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펑션을 그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래프를 표현할 때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그러니까 펑션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 C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C본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맵플롯 라이브러리부터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맵플롯 라이브러리 사용법은 간단하고 여기 보면 처음에 맵플롯 라이브러리에 안에 파이플롯이라는 그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플롯을 가지고 먼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PLT라는 알리아스로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그 이 안에 그래프 안에다가 한글로 뭔가 글자를 적을 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RSP 라이브러리 안에 몇 개의 그 펑션들을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SP 라이브러리 안에 get system font라고 하고 뒤에 아규먼트로 여기 보시면 힌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그 폰트의 이름을 여기 정규식으로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걸 그냥 바로 호출해 버리면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값이 있죠. 디폴트 값이 널입니다. 아무것도 집어넣어 주지 않는 그럼 모든 걸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현재 제 시스템에 깔려 있는 폰트들입니다. 폰트들이고 이 폰트들 중에서 지금 나눔이라는 폰트, 나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폰트를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찾아진 거고요. 그러면 이 폰트들이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에 이 파이썬이나 이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스템에 예를 들어 뭐 어떤 A라는 폰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실행시키고 있는 이 파이썬 그 환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뭔지를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그 안에 한글 폰트가 있다면 한글 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없다면 그 시스템 안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도커 안쪽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커 안쪽에다 한글 폰트를 따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눔 고디 코딩이라는 폰트가 제가 제 시스템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파이썬이 실행되는 시스템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세팅을 하면 이게 또 이 맵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RC라는 환경을 그 관리해주는 또 그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여기에 폰트를 에디플로 컨피그라는 여기에 그냥 폰트를 지정하면 전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그냥 그 폰트를 지정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제 깃에 궁금하신 분들은 깃에서 소스를 한번 가져다가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제 한글이 깨어지지 않고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한 것은 플로 config.set 하면 시스템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부분을 여기에 파라미터를 몇 가지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파라미터를 쫙 세팅하고 세트해버리면 그대로 시스템이 다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뒤에 텐서플로나 특히 이런 쪽에 보면 넘파이 이쪽에 보면 버전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도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예전 넘파이를 내가 설치를 했을 때 그 워닝들이 떠요. 앞으로 이 메서드는 사용할 수 없고 뭐 이런 워닝들이 뜨는데 보려면 이 실제 로직하고 너무 워닝들이 많이 뜨면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워닝들을 지워주는 코드를 간단하게 유틸리성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 워닝을 지워줍니다. 그래서 워닝이 안 뜨게끔 해주는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건 아마 보셔서 아실 거고, 앞쪽에서도 보셨죠? 예. numpy에 range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를 실행시키고,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 100이라고 하면, mp.range 하고 100이라고 하면, 10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0번부터 99까지 100개의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00개의 어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랜덤 랜드 해서 y는 얘는 0번부터 순차적으로 100개까지를 만들고 y는 랜덤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죠. 랜덤하게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랜덤한 값이 만들어졌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얘를 x 값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랜덤한 값을 y 값으로 사용을 하면 어쨌든 매플롯 라이브러리는 좌표를 찍어주면 거기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2,1 하면 2,1에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3 이러면 요 사이 점이 찍히면 요 사이가 라인이 그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X축으로는 0에서부터 X축으로는 0에서부터 100까지가 표현이 되고 그 0일 때는 Y축에 아까 전에 랜덤하게 나왔던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또 랜덤한 그 값이 있을 것이고 그 값들을 전부 다 합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인 거고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X축하고 Y축에 좌표를 찍어주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겁니다. 그냥 매플롯 라이브러리가 해주는 일은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타이틀을 적고 싶으면 타이틀에서 적으시면 되고 Y 레이블 적으셨으면 여기 보면 Y 레이블 이쪽에다 레이블을 적을 수도 있고 이 밑에 X축에 레이블을 적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드 true 하면 그리드를 보이게 했다가 디폴트로 아마 제가 이 컴피그 안에 이 그리드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디폴트로 그리드를 그리게끔 제가 아마 여기에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에듀 플로 컴피그라는 곳 안에. 근데 만약 이걸 쓰지 않고 바로 그냥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다이렉트로 쓰시게 되면 요 그리드를 true 해주면 여기 그리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롯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show 하는 요게 기본적인 그냥 매플롯 라이브러리가 해주는 일이고요. 자, 그러면 함수도 그럼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어차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x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y 값이 나올 거잖아요. 함수에서. 그랬을 때 그 x 값과 y 값을 그냥 여기 매플롯 라이브러리에다가 점들을 쭉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얘가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주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레인지라고 해서 0부터 5까지 스텝은 0.2로 두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0부터 0.2, 0.4, 0.6, 0.8에서 최종 5까지 갈 때까지 0.2 스텝으로 계속 어레이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레이가 만들어졌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X값이 될 거고요. 이 X값에 대해서 TT라고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X값과 Y값이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R 빼기 적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영역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요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끔 보이게 할 거냐를 여기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R 빼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R 색깔을 앞쪽에 먼저 적는 겁니다. R 레드를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는 선의 타입이 점선 형식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근데 이게 누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이게 이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인데 세로축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이죠. 5죠 5. 그래서 이게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그리시면 이 가로 세로를 크기를 같게 해야지 그래프가 느낌이 딱 오잖아요. 함수가 이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걸 또 비율을 맞춰주는 세팅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그런 것까지 자동으로 되게끔 제가 이제 쓰는 그 에듀플롯이라는 놈을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일단 그것도 맞추려면 실제로 맞추실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TT를 했기 때문에
x가 1일 때 y가 1이고 x가 2일 때 y도 2고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리고 0.5 곱하기 t의 제곱은 블루로 표현하고 예. 그 다음에 콜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콜론은 dotted line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시가 아니고 다트 형식으로 점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약간 구분 형식. 그리고 이제 0.2에 3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실제로 제곱이기 때문에 이쪽 마이너스 쪽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아마도 블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뒤쪽에 그러니까 이런 컵 모양일 거고 예, 3승이니까 이 밑에까지 그려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오는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게 플롯이고 요거는 다운받아서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서는 요거는 이제 거기에 넣는 파라미터 값들을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바꿔서 해보시고 실제로 저는 쟤를 쓰지 않고 얘를 사용을 할 텐데요. 얘는 앞에서도 계속 많이 봐오셨을 것이고 여기 보면 add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add 펑션이라고 집어넣으시면 이 add 플롯이라는 클래스 안에 제가 x와 y라는 변수를 이미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열로 이렇게 x 또는 여기에다 y라고 적어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단 x와 y 딱 두 개 변수밖에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놓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x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dd 펑션 할 때 여기 보시면 린 스페이스가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 100개를 만든다는 거죠. 100개를 만들어서 그 100개 안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x를 레인지로 이렇게 쭉 만들고 거기에 어떤 함수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y 값들을 쫙 계산해서 xy 좌표들을 막 그려주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공식만 집어넣어도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컬러를 이렇게 세팅해서 집어넣고요. RGB니까 레드와 RGB 그린이 약간씩 섞여 있는 그런 함수겠네요. 대충 이런 색깔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색깔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Y2 이렇게 넣으시면 X에 Y2는 이렇게 그러면 T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위쪽에 요거는 T라기보다는 여기 X로 바꾸는 게 낫겠네. 예. 요거는 바꿔서 제가 기세에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똑같고요. 이 위쪽에 T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작을 했었던 거였고 어쨌든 X 넣으면 이 X 값과 이 계산된 값들이 X는 전부 다 이 하나하나씩 들어갔던 거예요. 그죠? 이거 레인지 그죠? 0부터 5.0까지 0.2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이 배열을 X 값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쫙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Y1 뭐 Y2 이런 것들이 쭉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라 하면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여기에 에듀플러스를 이용하게 되면 좀 편한 거는 이거 하려고 제가 사실은 저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거든요. 저것과 그 다음에 벡터를 좀 그리기 위해서 보기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 텍스트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포지션을 어디에 그릴 거냐 6,6에다 그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6,6을 베이스로 해서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그려주는 형식이죠. 그 다음 add 마커 해서 7,3에다가 그려라. 그래서 7,3에다가 그리는데 V 마커를 해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V 마커의 의미는 트라이앵글 다운 마커라고 되어 있죠. 트라이앵글인데 다운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마커 형식을 그리고 있는 거고 그냥 벡터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2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인데 벡터 앞쪽이 벡터죠. add 벡터 했을 때 벡터들을 적고 그 다음에 오리진을 적습니다. 그래서 벡터와 그리고 만약 벡터 오리진을 다 적을 경우에는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 개수가 서로 맞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2 길이만큼 되는 요거죠. 마이너스 2의 2 그리고 오리진은 원점은 어디냐 0,4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의 2만큼의 벡터를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젠 스페이스 해서 마이너스 3부터 10까지 또 마이너스 3부터 10까지의 그
축을 만들어 놓고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내가 요 위에다 세팅한 이 값들을 전부 다 화면에 그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는, 예,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맵플로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을 거고, 뒤에서 이제 C본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C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다운받아서 한번, 예,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아서 이렇게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뒤에 어차피 이제 머신러닝 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것들을 이해할 때 제가 다 이걸 사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